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을 겪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요 장르 교단들은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 성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도 입법 추진에 동참하면서 법제화 운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새 총무 후보에 김종생 목사가 결정됐습니다. 김 목사는 에큐메니컬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며 교회협이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외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순례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위기의 교회 학교를 기회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면 올바른 교육이 세워져야겠죠. 한국 장르교단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계획과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현재 자체 연구개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4차 교재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PL 교재와 세례교육 교재 발간, 청소년 청년 역량 강화와 리더십 개발, 소규모 교회의 신앙교육 지원 등입니다. 최근에는 알파 세대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깨닫고 5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현실 진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알파 세대가 눈에 확 띄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실 진단 연구를 착수 중이며 교육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서 이번 108회기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21세기 한국교회 교육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6개 분야 중심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년, 3년, 1년 단위의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6차 교육과정 킹덤 스토리가 개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강점이 있다면 정책의 안정성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장에 맞추어서, 실제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총회, 노회, 교회의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교육 행사 진행 시 개별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하나바이블 교재처럼 발전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7회기에는 그동안 침체된 다음 세대 사역 회복을 위해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주제를 각 연령층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걸음을 떼고 교재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운동본부라는 기관을 아예 설립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기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한장총은 다음 세대와의 접점을 높이고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승리를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서명운동에 나선 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 성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도 입법 추진에 동참하면서 입법운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오륜교회 예배 시간, 김은호 목사가 교회 영유아 돌봄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이에 관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독려합니다.
오륜교회가 서명운동에 동참한 건 교회의 아동돌봄 시설 법제화가 한국교회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이란 점도 있습니다. 교회 영유아 시설 돌봄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저는 이런 법안들이 속히 제정이 돼서 한국교회가 좀 자유롭게 이런 어린이 돌봄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운동의 취지를 듣고 성도들도 서명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다 비어있는 이 공간이 너무 아쉽다. 너무 잘 되어 있고 쾌적하고 안전하잖아요.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가 돼서. 선교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아동돌봄시설 법제화 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KWMA는 소속된 120여 개 선교단체와 현장 선교사 2만 3천 명의 입법 서명운동을 공지하고 이사회 소속 60여 개 교회의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WMA도 계속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인구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CTS가 저출산 문제 극복, 해결을 위한 이런 서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를 전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구 저출산 감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와 단체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 시설 아동 돌봄 입법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김종생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총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후보 확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총무 인준은 오는 8월 임시총회에서 이뤄집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는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상임이사 김종생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협 제71회기 정기실행위원회는 총무 후보 추천 인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김종생 목사를 후보로 정했고 투표에 앞서 지난 실행위에 나왔던 이용정 전 총무의 사의만을 처리했습니다. 김 총무 후보의 선임 찬반 투표에서는 총 63표 중 찬성이 46표가 나와 실행위원 제적 78명 중 40표를 넘어 총무 후보 선임이 이뤄졌습니다. 김 목사의 선임 과정에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의 행보가 담임 목회자 교체 과정에서 파장을 일으켰던 특정 교회와 가까워 보였던 만큼 교회 연합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회협의 방향성에 맞는 인사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에는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후보자 반대 성명을, 지난 17일에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우려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실행이 시작 전부터도 현장에는 김 총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피켓들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2024년 100주년을 맞는 교회협이 일회성 행사보다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배운 대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 에큐메니칼의 가치와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NCCK에 어떤 일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처신해 가겠습니다.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 속에 선임된 교회협 총무 후보. 진정성 있는 행보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시 중단했던 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와 함께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사회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8주째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어 온 사법개혁 반대 시위.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시위가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 연립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금지 조항이 의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월 말 여름 휴회 전에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위대는 매일 거리로 나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e're here today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rules that it's trying, the reform that it's trying to pass in the judiciary system. And they passed only the first one, and I think that if the government goes on with this process, the protest that we see here and in all the rest of the country today will be much smaller than what we will see in the coming weeks.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과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가 계속되고 테러 세력 소탕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세겜 지역인 제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제닌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벌어져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2명이 사살됐고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년 발생한 2차 인티파다 이후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형적인 아랍 마을을 재현한 훈련장을 만들어 원하는 목표만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투 윤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You can use force only against your enemy, and if you have a doubt, no doubt, don't shoot. And the last one, when you will shoot back and you will kill innocent with your enemy, you can do that only if you have immediate threat. If a 17-year-old shoots at you, he's a terrorist, or he's a gunman, or he's a militant. So what do you call a 17-year-old that shoots to kill? What do you call him? A child, an innocent child? It was horrible.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지원이 끊기면서 난민 캠프 내에는 이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군사작전이 매일 밤 진행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 공격 양상이 가자지구의 로켓 공격에서 서안지군의 테러로 바뀌고 있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운영이사회 이사장 선임권을 두고 임원 재구성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합회관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측 직전 이사장 김영걸 목사의 연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장교단의 항의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통합총회와 기장총회가 번갈아가며 이사회를 이끌었던 전통과 에큐메니컬 정신을 깨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15대 1기까지 8년 이상을 예장 통합이 일방적으로 이사장직을 독식하는 하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기장의 이사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 측은 연합회관 이사장 순번은 교단 기준이 아닌 소속기관과 단체 기준이라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예장통합 소속이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은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 연금재단, 유관 기관들이 연합해 1991년 건축했습니다. 평화한국이 정전 70주년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한 2023 연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3 연합 프로젝트를 시작한 평화한국은 오는 25일 DMZ 국제평화연합예배와 평화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저 북방 열방 선교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한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한국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유럽과 중국, 일본, 미국을 돌며 북한 억류자의 실질적 송환을 위한 워크숍과 실무협의, 현장 조사 등 민간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대회를 내년 4월에 개최합니다. KWMF는 전 세계 168개국 2만여 한국인 선교사 네트워크입니다. 행사는 내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선교사와 목회자 2세 자녀를 비롯해 선교 전략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찬양을 부르기에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곡조는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 위에 만들어진 합창단 솔리데어 보이스가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서티모르에서 온 솔리드 보이스 합창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름다운 한국어 찬송을 선사합니다. 이달 초 개최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연가부문 금메달을 획득하고 국내 전 일정을 마치며 광양 동산교에서 피날레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계합창대회 참가를 위해 후원한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된 겁니다. Sehingga mendatangkan Solido Voice mengikuti perlombaan paduan suara internasional kategori spiritual dan memenangkan Champions. Kami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tulus untuk hal ini dan kiranya Tuhan selalu memberkati Pastor Hur dan semua tim untuk terus berbuat baik bagi kemajuan di Korea Selatan dan juga membangun saudara-saudaranya di Indonesia. Terima kasih. 한편 행사를 주최한 광양 동산교회는 20여 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재건하고 신축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것이 오늘의 열매를 본 겁니다. 복음의 열정은 있는데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워낙 떨어진 곳이라서 자원을 이렇게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고 교통도 좋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한국의 서티모르 선교팀과 만나서 지금 교회를 100여 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합창단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양 동산교회는 교회 건물 건축뿐 아니라 목회자 재교육을 통한 인도네시아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꿉니다. 저희도 처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대하기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초청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와를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서티모르 선교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힌 솔리드 보이스 합창단. 광양 동산교회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통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매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학생 수는 6천 명이 넘습니다. 학업과 대인관계, 학교 규칙 등 다양한 이유에서인데요. 오늘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전 광주 서부교육청 교육장이자 진담중학교 교장을 맡고 계신 박주정 선생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하고 계신 활동과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비탈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위 부적응 학생에 대한 그 아이들의 희망찬 내용을 키워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을 30년 넘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 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꿈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 작은 8평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10명을.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1년 후에 정말 이 아이들은 데리고 살면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4,000평의 감나무 농장을 임대를 해서 10년 동안 학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약 707명을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또 교육 프로그램을 또 창설을 하시고 국내 최초로 학교 부적응 학생 장기 위탁 학교도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으신지요? 네, 교사 시절에는 바로 말했던 그 707명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던 10년의 세월이었고요. 교육청에 이제 들어와서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등의 업무를 약 한 20년 정도 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업 중단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자살자 수가 너무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부르미 제도 등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이들의 부적응과 어려운 일은 본인의 책임은 이입니다. 나머지는 그 풍토에 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풍토,
우리 아이들이 부적응과 우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그 풍토8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이죠. 22일에는 토크 힐링 콘서트도 예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30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제목이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초고를 본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는 아무래도 늦으니 직접 학부모들한테 호소해서 아이들이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책이 나와서 읽히기 전까지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마음을 모른다면 안 되겠다. 좋다.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강구한 청을 갖고 계신 이혜인 수녀님과 제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내일 2시와 6시에 강주 예술의 전당에서 학부모님들과 그 오신 분들에게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는 지금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간절히 소원하려고 합니다. 네,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30여 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그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와 또 일의 사명의 사역자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는 낙오자가 없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품어내는 선생님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광주지회가 제1회 희망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빛골 나눔교회 챔버단과 소프라노 우지연 등이 참여해 사명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같은 찬양으로 서로를 품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자살 유가족 지원을 통해 다각적인 생명 보듬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대책참여연대가 위기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킨다를 주제로 호남 지역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김영길 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낙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교육하고 있다며 바른 인권 교육을 위한 인권 지도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와 바른 인권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포럼을 주최한 사회대책참여연대는 9월 4일부터 호남 지역 인권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계획도 밝혔습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이 제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 영락교회와 제주 주함교회, 제주 온세미로 교회 등 제주 지역 교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CTS는 지역의 교회들이 아동 돌봄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의 구로중앙교회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을 이룬 구로마을개발위원회가 제5회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 조직위원장인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는 긴 장마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과 마을 문화 창출을 위해 열린 음악회에는 마을 어린이집 아동부터 음악 전공자들이 함께해 다채로운 무대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 19일부터 국내 전도사역 블레싱 전주를 실시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한 연합집회에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와 최성은 담임목사,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원로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결신자들은 영접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가수 류지광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등이 참여해 불신자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문화행사도 가졌습니다. 블레싱 전주에 참여한 지구촌교회 성도 3,000여 명은 전북 68개 교회로 흩어져 의료봉사와 여름성경학교, 농촌 일손 돕기 등 필요에 맞춘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쳤으며 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뉴 노멀 시대에 회복해야 할 바울식 설교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장기간 논의한 끝에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5% 높은 9,860원, 월급을 206만 74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 노사 모두 인정하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6% 이상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상 공개 확대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가 약 42%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사범죄 예방 효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 원인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헬기와 드론, 중장비 등을 긴급 동원해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원인 조사단은 산림과 토목,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약 9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1년보다 60만 명 넘게 많은 1,94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30대 순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24종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에타젠 등 24종의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신규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구직자 모두 회사가 인재를 유치할 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HR테크 기업 인쿠르트에 따르면 직장인과 구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신규 채용 시 지원자의 학벌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직원의 부서 배치와 업무 분담 등을 할 때도 학벌에 따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국가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황기환 애국지사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유진초이 역의 실존인물로 지난 4월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안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파묘 당시 확보한 황 애국지사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고 유족을 찾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과 24일은 전국에, 26일과 27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